한 주의 출발을 알리는 인뉴욕, 추동훈 기자의 인뉴욕 시간입니다. 자, 뉴욕 증시에 있었던 또 주요한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네. 자,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는 아침인데요. 무빈 보셨습니까? 요즘 인기가 좋다고. 디즈니 플러스를 아직 신청을 못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이 유명하다라고 그쵸? 해서 저도 네. 빨리 한번 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OTT 이렇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 인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 또 디즈니 플러스에 이어서 아마존까지 가격 인상 소식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마존의 이러한 OTT 서비스를 국내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에서 나오고 있는 비디오 서비스인데요. 네. 미국에 있을 때는 저도 잘 몰랐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마존 서비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 프라임 서비스를 많이 썼습니다. 네.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쿠팡을 이제 배송을 위해서 쓰지만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쿠팡 플레이라는 서비스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도 그런 것인데요. 이 아마존에서도 이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 영상에 광고 모델을 도입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아마존은요 22일 날 내년 초부터 프라임 비디오에 광고가 들어갈 것이다 라면서 광고가 없는 새로운 요금제가 출시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은 광고를 더하는 것이 단순히 저렴한 비용을 나온 것처럼 설명이 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광고가 붙는 대신 조금 가격이 싸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인데 실질은 광고가 없는 요금제, 기존의 서비스를 쓰려면은 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요금 인상의 효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발점이 될 게 바로 넷플릭스였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기존의 구독자 수가 잘 늘어나지 않자 결국에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이 광고 요금제를 넣었던 겁니다. 처음에는요, 광고 요금제가 마치 조금 저렴한 요금제인 것처럼 발표가 됐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넷플릭스는요, 이 베이징 요금제, 기존에 광고가 없던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광고를 없이 보려면은 요금제가 조금 더 비싼 요금제를 가입할 수밖에 없게 유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그간에 줄어들었던 가입자율을 만회하고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묘수로 통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른 OTT 기업들이 이 전략을 따라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광고 요금제를 내달 12일부터 요금제를 출시를 하면서요. 광고 없는 요금제를 기존의 10.99달러에서 13.99달러로 3달러가량 올린다라고 발표를 했고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뉴스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OTT 서비스가 워낙 잘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전략으로서 요금제 전략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이 컨텐츠가 결국에 생명력이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컨텐츠가 중요하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반짝 가입 효과가 발생한 다음에는 유지가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렇다 보니까 요금 인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한 광고 요금제가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다는 거. 이게 아마존까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OTT 시장의 위기는 앞으로도 좀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미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입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추가적인 가입이 이루어질 것인지 어떤 컨텐츠 경쟁력으로 이러한 위기를 돌파할 것인지 등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OTT 하나를 가입하신 분들이 몇 개 정도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트림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스트리밍 서비스의 인플레이션 이렇게 또 신조어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상황이 되지 말아야 될 텐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미국 정부,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감 기한까지 일주일여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임시 예산안이라도 지금 통과를 좀 시켜서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정부에서요 9월 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셧다운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위기감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있는데요. 상황이 계속 좋지 않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불안감이 계속 표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명의 일주일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셧다운이라는 것은요, 바로 연방정부의 예산이 소진되어서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가장 급박한 위기가 코앞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즉 미국 의회는요, 매년 10월 1일부터 해서요,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지만,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해 나가고 여러 가지 정부의 기능들을 수행해 나갑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요,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면서 파업을 하거나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할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이 수급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제는 셧다운이 안 되도록 이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합의점을 잘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셧다운이 시작될 경우에 가장 큰 걱정은 과연 양당이 다시 조율을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을 주도하고 있는 상원과 이제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이 갈려 있다 보니까요.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가 분명할 것이고요. 이게 앞으로도 정치화될 수 있다. 이 정쟁화될 수 있는 이슈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에 양당 대표 주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로 이용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이 셧다운이 들어가게 되면 더욱 어려운 만큼 이 남은 일주일 동안 무조건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은 계속해서 들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셧다운이 되고요, 그게 장기화될 경우에 가장 큰 우려는 신용 등급이 또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네. 미국 정부의 신용 등급 하락이 저번에도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요. 또 발생할 경우에는 채권 이자율이 또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미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은 잘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게 생각보다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일각에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협상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만약에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정말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냐가 향후 하반기에 미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파장이 큰 만큼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양당의 지금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앞에 아마존의 광고 요금 또 지금 인상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들 좀 짚어주셨고요. 또 이어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임박했다. 그래서 관련돼서 정치권의 움직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추동훈 기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